네, 이제 문제 1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객관식 법인세법 5-307페이지의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부터는 조금 이렇게 문제가 좀 글씨가 좀 커졌죠? 글씨가 좀 작아져,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인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글씨를 좀 더 키워봤습니다. 자,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의사 A. 국제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중소기업이 아니래요. 20기 사업연도에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관련 자료다. 20기 말에 기계장치 비액 법인세법상 장부가액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2018년도 1월 1일 날 기계장치를 시가인 3억 원에 취득을 해서 사업에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돈 금액을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산했대요. 3억 원을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했네요. 그리고 2019년도 7월 1일 날 자본적 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200만 원을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가산을 했대요. 제대로 된 거죠?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산의 원가에 계산했으니까 제대로 한 겁니다. 오케이. 2015년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2억 8천이래요. 이렇게 2억 8천. 지금 그러면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 걸쳐가지고 장부상 감가상각을 지금 3억 200만 원이 지금 3억과 자산 200만 원, 3억 200만 원짜리인데 2억 8천이나 전기까지 감가상각을 한 거네요. 그죠? 그리고 20기 초에 상각 부인의 누계액은 560만 원이고요. 또 기계장치 비와 관련해서 20기에 단기에 2,200만 원. 그러면은 2억 8천에다가 2,200만 원을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로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3억 200만 원 전부 다 감가상각을 전부 다 하게 된 거네요. 그리고 지금 20기에 장부상 감가상각은 지금 끝난 겁니다. 2,200만 원을 손익계산에 감가상각비로 계산했으니까 회사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기계장치는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률법 상각률은 0.7로 가정한다. 회사의 세무조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일단은 감가상각 시분 계산을 먼저 해봐야겠죠. 자, 20기에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 20기의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는 일단 결산상 감가상각비인 2,200만 원. 그죠?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 2,200만 원. 그리고 상각범위액. 상각범위액은 지금 기계장치가 정률법으로 계산하고요. 세법상 취득가액은 3억 200만 원. 세법상 미상학자에게다가 정률법 상각률을 곱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거니까 3억 200만 원에다가 빼기 세법상 기초 시점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BS상 기초 시점의 감가상각 누계액인 2억 8천. 그죠? 거기에다가 상각 부인의 누계액 560만 원만큼은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인정이 안 된 거니까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그러면 세법상 기초 시점의 미상학자액은 3억 200만 원에다가 2억 8천에서 560만 원 뺀 금액, 요 금액을 빼면 이게 세법상 기초 시점의 미상학자액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세법상 상각률 0.7이라고 가정한다고 그랬죠? 0.7을 곱하게 되면 상각 범위액이 나오는 거죠. 상각 범위액을 계산해 보시면 1,932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세무종을 하게 되면 세무종은 상각 부인액이 뜬 거니까 그죠? 송금불산이 상각 부인액 2,200만 원에서 1,932만 원 빼면 되는 거니까 상각 부인액이 268만 원이 되는 거죠. 유보. 그래서 지금 20기에 감가상각 시분 계산만 딱 하게 되면 요걸 답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근데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건 뭐냐면은 2018년도 회계사 기출 문제였는데 이게 장부상 감가상각이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세법상 감가상각도 끝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법상 감가상각을 전부 다 했는데 그 감가상각을 하고 남은 세법상의 미상각잔액, 감가상각 시분 계산 후 세법상 미상각잔액이 취득가액의 5%에 미달하게 되면 그러면 그 감가상각 미상각잔액, 그 미상각잔액을 상각범위액에 다시 포함시켜서 감가상각 시분 계산을 다시 해야 된다. 다시 해야 된다. 세법상 이 정률법 상각률은 1-n 루트 정률법 상각률을 이렇게 하게 돼 있단 말이죠. n 루트 취득가액분의 분자의 잔존가액을 취득가액의 5%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률법대로 감가상각을 딱 하게 되면은
세법상 감가상각이 전부 다 끝났을 때 취득가액의 5%에 미달하는 금액이 미상학자액으로 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법상 감가상각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세법상 감가상각이 전부 다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감가상각 시분상이 전부 다 끝난 다음에 그 세법상의 그 장부가액, 그러니까 세법상 미상학자액이 그게 취득가액의 5%에 미달하게 되면 그 미상학자액을 상각범위액에 다시 포함시켜서 감가상각 시분 계산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2차로.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다면 지금 북상의 감가상각이 전부 다 끝났으니까 혹시 세법상으로도 감가상각이 전부 다 끝났느냐?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세법상의 미상학자액을 구하는 거죠. 감가상각 시분 계산 후 미상학자액, 남은 금액, 장부가액, 세법상 장부가액은 지금 20기 초에 상각부인액이 560만 원, 지금 북상으로는 빵원이 됐죠. 북상으로는 3억 200만 원인데 2억 8천에다가 2,200만 원만큼을 올해 손익계산서상에 감가상각비로 계산을 하게 되면 장부에 3억 200만 원을 전부 다 감가상각을 한 거니까 북상의 장부가액이 지금 빵원이 된 거예요. 지금 세법상 장부가액을 구해봐야 되는데 세법상 감가상각 시분 계산 후에 장부가액, 장부가액은 북상의 장부가액이 이미 빵원이 된 거고요. 거기 유보잔액, 유보잔액은 지금 20기 초에 넘어온 게 560만 원의 단기에 268만 원만큼의 또 상각비는 유보가 떴으니까 유보잔액이 얼마냐면 828만 원 유보잔액이 되는 거죠. 그럼 세법상 장부가액은 지금 828만 원. 이 세법상 장부가액인 828만 원이 취득가액의 5% 미만인지를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취득가액이 5% 미만이 되는지 보는데 취득가액이 지금 3억 200만 원이니까 취득가액 3억 200만 원의 5% 3억 200만 원의 5%요 금액과 취득가액인 3억 200만 원의 5%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3억 200만 원의 5%를 곱해 보면 그게 1,51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감가상각 시분 계산 후에 세법상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의 5%에 미달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세법상의 장부가액 그 금액을 상각범위액에 다시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시분 계산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렇게 되면은 감가상각 시분 계산할 때 여기를 다시 플러스를 해서 상각범위액이 1,932만 원에 828만 원을 더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거예요. 상각범위액이 계산 새로운 상각범위액이 어떻게 되는 조정된 감가상각범위액은 2,760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인 부족액이 뜬 거죠. 장부에는 2,200만 원인데 세법상 2,760만 원이 상각범위액이니까 시인 부족액이 떠서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은 송금, 산입, 자 시인 부족액 560만 원. 그래서 전기에서 이월된 상각부인액 유보잔액 560만 원. 전부 다 추인하면 되죠. 전기, 상각부인액, 추인. 그래서 560만 원. 마이너스 유보를 하게 되고요. 그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세법상의 장부가액도 빵원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따라서 세법상 감가상각이 전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세법상 장부가액은 북상의 장부가액 빵원이고요. 유보잔액도 560만 원 유보잔액에서 560만 원 마이너스 유보가 된 거니까 그죠? 유보잔액이 존재하지 않게 되죠. 세법상 이렇게 감가상각이 전부 다 끝나게 돼서 세법상으로 장부가액이 빵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네들은 아직 처분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처분할 때까지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비만가액으로 세법상 감가상각이 전부 다 끝났을 때에는 비만가액으로 1,000원과 취득가액의 5% 중에서 작은 금액, 취득가액 5%가 지금 1,510만 원이고요. 1,000원. 둘 중에 작은 금액은 1,000원이죠. 1,000원을 다시 비만가액으로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송금불산이 처분할 때까지 사후관리하기 위해서 비만가액 1,000원 이렇게 유보를 남겨두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20기 말에 기계장치 B에 대한 법인세법상 장부가액은 1,0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1차 생각을 하고 그리고 1차 생각을 한 다음에 세법상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의 5%에 미달하게 되면 그 세법상의 장부가액을 다시 상각범위액에 포함시켜서 얘를 포함시켜서 상각범위액을 다시 구해서 감가상각 시분 계산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법상의 감가상각이 좀 더 완료가 됐다면 그러면 비만가액으로 1,000원과 취득가액 5% 중에서 작은 금액을 송금불산이 유보해가지고 남겨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법상 취득가액이 1,000원이 세법상 장부가액은 20기 말에 1,000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12번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번에는 이제 13번 문제. 13번 문제. 비상장 영인회고법인인 주기사 A.
20기 중에 기기장치의 일부를 양도했대요. 일부를 양도했어요. 일부 양도. 다음 자료에 의해서 기기장치 가가상비에 관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단소득 처분과 일부 양도된 부분에 관한 세무조정은 생략한다. 일부 양도한 거에 대한 세무조정은 생략하고요. 소득 처분도 생략하고 세무조정만 좀 하라는 거죠.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에 대한 세무조정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일부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한 부분에 해당되는 그 세법상 취득가액에 비례하는 그 부분만큼 전개에서 유발된 상업분의 유보자를 추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말까지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할 때에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하고 상각 범액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들을 전부 다 남은 금액에 대한 금액으로 전부 다 바꾸셔야 돼요. 즉 지금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가 취득가액 감가상각 누계 상각 부인액 누계액이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 내용 보시면 마지막 3번에 2010년부터 12월 31일 현재 기기장치의 감가상각비로 100만 원을 계산을 했는데 이 중에는 일부 양도된 부분에 관한 게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감가상각 시분 계산하는 것도 남은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남은 부분에 대한 상각 범위액을 비교해서 감가상각 시분 계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는 100만 원이 아니고요. 그 100만 원에서 양도된 부분에 관한 감가상각비인 30만 원을 뺀 금액인 70만 원이 남은 부분에 대한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인 거죠. 70만 원과 상각 범위액을 비교하는 건데 상각 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 지금 기기장치니까 기기장치고 신고한 상각 방법이 정률법이고 그죠? 상각률이 0.451이에요. 451. 정률법이니까 세법상의 미상학자액이 필요한데 미상학자액은 세법상 취득가액에다가 세법상 기초시험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 그걸 세법상 미상학자액으로 해서 거기다가 0.451을 좀 곱하면 되는데 그 취득가액도 2천만 원이 아니라 양도한 부분을 뺀 남은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그러면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뺀 금액인 700만 원의 취득가액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빼기 세법상 기초시점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BS상 기초시점의 1월 1일 현재 감가상각 누계액 600만 원에서 양도한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인 180만 원을 뺀 금액이 북상의 북상의 남은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거고요. 420만 원. 그죠? 거기에다가 상각분의 유보잔액을 다시 더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빼는 건데 전체로 다시 더해주면 되는 거죠. 상각분의 유보잔액도 전체가 100만 원인데 전개에서 넘은 상각분의 유보잔액 그 중에 일부 양도한 부분에 대한 정기월 상각분액이 30만 원이 있으니까 걔를 빼면 됩니다. 그죠? 그럼 결국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남은 부분에 대한 기초시점 미상학자액이 되는 거죠. 거기에 상각률 0.451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세법상의 상각 범위액을 좀 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세법상 상각 범위액은 157만 8,500원 되는 거네요. 그러면 보니까 시인 부족액이 떴고요. 그죠? 따라서 지금 시인 부족액은 얘하고 시인 부족액이 지금 87만 8,500원이거든요. 시인 부족액하고 전개에서 예월된 상각분액 유보잔액. 전개에서 예월된 상각분액 유보잔액, 남은 부분에 대한 전개에서 예월된 상각분액 유보잔액은 지금 70만 원이거든요. 그죠? 70만 원과 87만 8,500원 중 작은 거. 70만 원만큼을 송금산입하고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송금산입, 전기, 상각 부인액 추인. 그죠?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송금산입 70만 원, 1번이네요, 1번. 송금산입 70만 원 마이너스 유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16번 문제. 감가상각 의제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래요. 16번 문제. 감가상각 의제 문제입니다. 백중에 백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매년 법인세를 감면받아 왔대요. 그죠? 법인세 감면, 면제로 인한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회사라는 거죠. 여기서 백두가 20기에 보유하고 있는 기기장치와 관련된 자료다. 그래서 취득은 2018년도 1월 1일 날 했고요. 취득가액은 1억이었고요. 기기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과 적용 내용 요소를 신고한 법 없대요. 그러면 일단 기준 내용 요소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요. 기기장치니까 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정률법을 하는 거죠. 제가 10년짜리 정률법 상각률 0.259를 상각률로 해가지고
감가상각 시분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20기에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세무적으로 적절한 것을 이렇게 물어봤는데 18기급부터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20기 시점에 감가상각 시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에서 2월 된 상각 부인의 유보잔액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런 내용을 알아야지만 되는 거고, 북상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지금 아는데 전기에서 2월 된 상각 부인의 유보잔액을 모르기 때문에 미상각자료도 계산할 수 없고요. 혹시나 시인부족액이 발생했을 때에 추인해야 될 금액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18기급부터 감가상각 시분 계산을 해야지만 됩니다. 18기급부터 18기에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는 3천만 원. 그죠? 상각 범위액은 정률법이지만 18기에 처음으로 취득한 거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곧 그냥 미상각 잔액이 되는 거죠. 취득가액인 1억이 미상각 잔액인 거고요. 거기에다가 정률법 상각률 0.259, 그리고 취득 월수를 고려해야 되는데 1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그러면은 월수 고려할 필요 없네요. 2,590만 원. 세액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기간이지만 상각 범위액보다 감가상각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 의제 규정에 적용되지 않고요. 상각 부인액이 떴잖아요. 송금불산입 상각 부인액. 그래서 410만 원. 그래서 유보 이렇게 18기에 세무적 했어야 되는 거고요. 19기에 19기에 회사계산 감가상각비는 지금 북상의 결산상 감가상각비는 빵원인데 19기에 자본적 지출액 500만 원을 수선비로 회계 처리한 바 있대요. 자산으로 해야 될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이 있네요. 500만 원. 이 소액 요건을 충족하는 거냐? 이게 올해 20기 올해부터는 즉시상각 특례가 적용되는 소액 수선비의 기준 금액이 600만 원 미만. 근데 올해부터고요. 그리고 개정돼서 정기 19기까지는 300만 원 미만이면은 소액 수선비 요건을 충족한 거였거든요. 300만 원 미만 아니네요. 소액 수선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 기준으로 한다면 소액 수선비가 맞지만 그 올해 개정된 거고요. 19기까지는 300만 원 미만이어야지만 소액 수선비 요건을 충족한 건데 500만 원이니까 소액 수선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취득가액이 5% 미만, 아니, 미상각잔액의 직전사함도 말 미상각잔액의 5% 미만이냐? 취득가액의 딱 5%니까 취득가액이 5% 미만도 아니므로 미상각잔액이 5% 미만도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건 19기에 소액 요건을 추가하지 못했으니까 19기에 직생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19기. 그죠? 그러면은 19기에서는 저 500만 원이 직생각 의제이기 때문에 19기의 회사계산 감가상각비는 결사상 감가상각비 빵원에다가 직생각 의제 금액 500만 원 더해서 회사계산 감가상각비는 5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죠? 상각 범위액은 세법상 취득가액, 세법상 취득가액에다가 세법상 기초 시점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 그래서 세법상 미상각잔액을 구해서 거기다가 0.259로 곱해야 되는데 세법상 취득가액은 1억에다가 직생각 의제 금액이 있으니까 500만 원을 더한 금액 1억 500만 원이 세법상 취득가액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세법상 기초 시점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 되는데 세법상 기초 시점의 감가상각 누계액은요. 세법상 정기까지 감가상각비에 인정된 금액의 합계 금액 2,590만 원이죠. 이렇게 바로 구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1억 500만 원에다가 2,590만 원 뺀 금액이 세법상 기초 시점의 미상각잔액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 0.259로 곱하면 세법상의 상각 범액이 나오는 거죠. 19기의 세법상의 상각 범액을 구하게 되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2,048만 6,900원. 2,048만 6,900원. 시인 부족액이 떴네요. 자, 시인 부족액이 뜨면 일단 어떻게 한다고요? 시인 부족액이 뜨면 전기에서 예월된 상각분액 유보잔액이 있느냐? 있죠? 시인 부족액이 지금 1,500만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전기에서 예월된 상각분액 유보잔액을 추인하고요. 소금산입 전기 상각 부인액 추인. 그죠? 이렇게. 그래서 410만 원 추인하고 마이너스 유보한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기간이잖아요. 이렇게 추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법상 상각 범위액보다 송금으로 인정된 감가상각비가 더 적은 거죠. 그러면 세법상 상각 범위액만큼은 감가상각으로 의제하는 거기 때문에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이 되는 거죠. 세법상 상각 범위액은 지금 2,048만 6천 원. 그러면은 감가상각 시분 계산했더니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가 500만 원과 410만 원 합계 910만 원. 그러면 여전히 2,048만 6,900원에 비해서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된 감가상각비가 910만 원이니까 1,100만 원 넘게 감가상각비로 더 의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송금산입 감가상각 의제
어제 2048만 6,900원에서 910만 원 뺀 거. 1138만 6,900원. 그죠?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0기. 20기에 회사 계산 가사비는 1,600만 원. 그죠? 세법상의 상급 범위액은 세법상 취득가액 1억 500이죠? 1억에다 500만 원 더한 금액인 1억 500만 원에다가 빼기 전기까지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된 강사비 합계 금액. 그게 여기 18개는 2,590만 원. 그죠? 19개는 결국에는 강사 의제까지 해가지고 2,048만 6,900원이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된 금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1억 500에서 정기까지 세법상 감가상각비 인정된 금액, 세법상 기초시점의 강사학두 계획인 이 두 개 더한 금액을 빼면 그러면 세법상 기초시점 이상학자액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다 0.259를 곱하게 되면 상각범위액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각범위액을 구하시면은 20개의 상각범위액은 1,518만 792원. 1,518만 792원이 되는 거고요. 근데 1,600만 원을 강사비로 계산한 거니까 20개는 상각 부인액이 떴네요. 20개는 세무조정이 송금 불산입 1,600만 원하고 1,518만 792원의 차이. 그죠? 그러면 81만 9천 208원. 네, 상각 부인액 유보가 뜨는 거네요. 답은 20기의 세무조정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지금 그 다음 문제는 17번 문제. 16번에 이제 강사상각 의제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본 거고요. 강사 의제 문제는 16번 문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 문제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번 문제로 가볼게요. 이제 17번 문제는 평가 증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제 보험회사, 주계사 F보험사는 보유 건물 취득가액 7천만 원, 단기말 가계상각 두개액 6천만 원을 기말의 보험업법에 따라 1,500만 원으로 평가를 했대요. 그렇죠? 그러면은 1,000만 원, 북상에 지금 1,000만 원짜리인데 1,500만 원을 평가했으니까 보험업에 따라 1,500원 평가, 1,000만 원짜리 1,500 하면은 장부상의 평가 이익은 500만 원 되는 거죠. 단기에 감가상각 시분 계산을 적정하게 한 후에 건물의 상각 부인액이 600만 원이다. 관련된 세무조가 오른 것은 되는 거죠. 감가상각 시분 계산한 다음에 평가증하는 것을 보는 거죠. 보험업법에 따라서 평가증을 하는 거니까 세법상 평가증이 인정되는 거고요. 감가상각 시분 계산 후에 상각 부인액 유보잔액이 현재 600만 원. 그 다음에 평가증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평가증을 하게 되면 둘 중에 작은 금액만큼 소금산이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하는 겁니다. 평가증을 하는 것만큼.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감가상각 시분 계산 결과 지금 북상의 잠복가액은 1,000만 원인데 감가상각 시분 계산 결과 유보잔액이 지금 600만 원이 있었다는 얘기는 세법상 장복가액은 북상의 잠복가액 1,000만 원에다가 유보잔액 600만 원에 유보잔액을 더한 1,600만 원이 세법상의 장복가액이 된다는 거죠. 북상은 1,000만 원, 세법상의 장복가액은 1,600만 원. 강사 시분 계산 결과 북상의 장복가액은 1,000만 원, 택상의 장복가액은 1,600만 원이 된 거예요. 600만 원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기말의 시가가 보험업 1,500만 원이 됨에 따라서 기말에 1,5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북상의 금액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얘가 이렇게 장부상 1,000만 원, 세법은 1,6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을 평가 증을 했으니까 북상의 금액이 쭉 올라가죠. 1,500까지. 그러면 평가 증이 되는 금액만큼 장부상 금액과 택상 금액 차이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에 가계상각 시분 계산 결과 장부상의 북상의 금액과 택상의 금액 차이 나는 금액만큼 유보잔액이 보험업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한 평가증에 따라서 이 금액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평가증을 했으니까 장부상 평가 이익만큼 북상의 금액과 택상 금액의 차이가 줄어들게 되는 거라서 이 유보가 차이 나는 금액 유보가 평가증하는 것만큼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세법은 어떻게 될 거냐? 세법은 지금 1,600만 원인데 세법은 1,500만 원으로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세법은 평가 감이 발생하는,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건데요. 세법상 고정자산, 유명자산에 대해서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천재, 지변, 화재, 수용, 폐광 5가지 사유에 의해 가지고 감액이 될 때만 세법에서
그게 인정이 되는 건데 얘는 지금 보호모법에 의해서 평가정을 한 거지 천재지변 화재수용 폐광이라고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감액이 인정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법은 그대로 1,600만 원인데 북상의 금액은 1,000에서 평가정이 돼가지고 1,500으로 이렇게 500만 원이 증가된 거죠. 그래서 이제 차이나는 금액이 100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은 요 금액만큼 장부상 평가액인 요 금액만큼 유보가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된다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시죠? 만약에 요 문제에서 세법상 장부상의 금액이 1,000만 원, 세법상 금액이 1,600만 원인데 이게 2,000만 원이라면 기말의 시가가 2,000만 원이라면 그죠? 그러면은 북상의 금액도 어떻게 돼요? 북상의 금액도 이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택상 금액도 1,600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1,000만 원과 1,600만 원이었는데 시가가 2,000만 원이 되면 1,000만 원이 쭉 올라갈 거 아닙니까? 2,000만 원까지 쭉 올라가는데 1,600만 원까지 쭉 올라가서 차이가 다 없어지고 세법도 보호모법에 의한 평가정이 인정은 되는 거니까 장부상 금액과 같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2,000만 원까지. 그래서 평가정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북상의 금액과 세법상 금액의 차이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유보잔액이 전부 다 추인되는 거죠. 결론. 그래서 보호모법에 의한 평가정을 하게 되면 장부상 금액과 택상 금액 차이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이 차이나는 유보잔액이 마이너스 6으로 추인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추인할 거냐? 둘 중에 작은 금액. 네. 장부상 평가이익과 유보잔액. 상각부인액, 유보잔액 중 작은 금액. 장부상 평가이익은 지금 500, 1000에서 1500, 500, 이게 500이죠? 그리고 유보잔액은 600. 둘 중에 작은 금액인 500만 원만큼을 송금 산입 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600만 원 유보잔액인데 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하는 거니까 이 100만 원만큼 이제 유보잔액으로 남게 되겠죠. 답은 500만 원, 둘 중에 작은 금액인 500만 원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한 거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문제. 네, 다음 문제 18번 문제입니다. 18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구법인인 주계사 A는 제20기 사업부터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고자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방법 변경 신청서를 변경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대요.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이나 내용 요소를 변경하려면 변경 신청 기한 내에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지만 변경이 될 수가 있죠. 승인 받았대요. 그러면 감가상각 방법이 변경이 되는 건데 룰에서 정액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주계사 A가 사업에 사용 중인 기계장치에 관한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기계장치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항이 주계사 A의 제20기 각 사업 매수 금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네요. 일단 기계장치 X하고 Y하고 두 개가 있고요. 그동안은 정률법으로 이제 감가상각을 한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올해 정액법으로 지금 변경 신고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대요.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 신고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는 존재할 거고요. 상각 범위액을 이제 정액법으로 해야 되는 건데 정액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정률법으로 세법상 감가상각 것을 다 인정해 주고요.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정액법으로 상각 범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감가상각 시분 계산하면 되는 거거든요. 정액법이면은 세법상 취득가액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이 되면은 그동안 세법상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남은 금액 정액법으로 변경될 때 그 남은 금액, 그 미상각잔액을 새로운 세법상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법상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그 미상각잔액에다가 정액법 상각률을 곱하게 되면은 상각범액이 구해지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계장치 기계 X에 대해서 감가상각 시분 계산을 하게 되면 기계 X에 대해서는 당기의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가 1,497만 원이 된 거고요. 자, 상각 범위액은 그동안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한 것을 전부 다 인정해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정액법, 그 남은 금액을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봐서 이제 정액법을 적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감가상각 시분 계산 결과 이제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남은 미상각잔액이 얼마냐? 그걸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보는 거니까요. 북상의 취득가액인 1억 5천만 원에서 세법상 취득가액, 북상의 취득가액에서 세법상 취득가액인데 북상의 취득가액에다가 뭐 직사각 의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해주면 되는데 별도의 말이 없으니까 북상의 취득가액이 세법상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법상 기초 시점의 감가상각 두 계획을 빼야 되는데 세법상 기초 시점의 감가상각 두 계획은 북상의 기초 시점의 감가상각 두 계획, 재무상투부상 정기말 감가상각 두 계획인 6,765만 원 에다가
전개에서 유발된 상각분의 유보잔액을 빼면 되는데 그게 존재하지 않네요. 그러면 그냥 6,765만 원이 세법상 기초시점의 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거니까 1억 5천에서 6,765만 원을 뺀 금액이 요 금액이 세법상 미상각잔액이 되는 거고요. 이걸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보는 거예요. 새로운 취득가액을 보는 거고 이제 정액법으로 변경이 됐으니까 정액법 상각률. 정액법 상각률로 했는데 4년으로 할 거냐 5년으로 할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쭉 내용을 지금 보게 되면 신고 내용 연수가 지금 여기 5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내용 연수는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1년 지났다고 했을 때 그걸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냥 신고된 내용 수에 따른 정액법 상각률 0.200을 곱해 주시면은 상각 범위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기장치 X에 대한 상각 범위액은 1,647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1,647만 원이 되는 거고 시인부족액이 떴네요. 근데 전개에서 2월 된 상각분의 유보잔액이 지금 없기 때문에 시인부족액이 떴을 때 세무조액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기장치 X에 대해서는 세무조액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기장치 Y 회사 계산 간사비는 여기 3,594만 원. 자, 상각 범위액은 똑같습니다. 그동안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남은 미상각잔액을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보는 거고요. 거기다가 변경된 상각 방법인 정액법에 5년짜리 상각률을 곱해가지고 상각 범위액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세법상 취득가액은 북상의 취득가액인 3억에다가 직생각 의제 누계액 같은 것들이 있으면 더해주는데 말이 없으면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세법상 기초시점의 가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 이제 미상각잔액이 되는 건데 세법상 기초시점의 가가상각 누계액은 북상의 기초시점의 가가상각 누계액인 1억 5천만 원에서 전개에서 유발된 상각분의 유보잔액만큼을 뺀 금액이 세법상 기초시점의 가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거죠. 3억에서 요거 1억 5천에서 1,470만 원을 뺀 금액, 그죠? 요거를 1억 3천 530만 원 되겠네요. 이제 그거를 뺀 금액이 세법상 기초 시점 미상각잔액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 0.200 곱하면 기계장치 Y에 대한 상각 범위액이 나오는 거죠. 기계장치 Y에 대한 상각 범위액은 3,294만 원 되는 거고요. 보니까 얘는 상각 부인액이 떴네요. 3,590, 300만 원이죠. 통금 불산입 상각 부인액 300만 원 유보가 뜬 거죠. X는 세무종이 없고요. Y에서만 이렇게 세무종이 뜬 거니까 각사함용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3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 증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감가상각에 대해서 감가상각 의제 문제, 그죠? 또 일부 양도에 대한 감가상각 시분계산 문제, 그리고 상각방법 변경 시에 감가상각 시분계산 문제, 그죠? 평가증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교재 19번과 이런 19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국제기준 적용 내국법원의 감가상각비 송금상의 특례 규정인데 그 규정까지는 사실 1차 시험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겁니다. 걔네들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업무용 수용차에 관계된 문제도 두 문제만 풀어볼게요. 업무용 수용차 관련 문제 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바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자, 먼저 21번 문제. 업무용 수용차에 대한 문제예요. 20기 초에 대표이사 업무용으로 승용차를 1억 5천만 원에 취득하고 업무 전용 장초 보험에 가입을 했대요. 해당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된 다음의 내역을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해당 세무조정의 결과 제20기 사업연도 각 사업용 금액에 미치는 순효과를 계산하면 얼마냐. 자, 이게 업무용 수용차를 취득했을 때에 세무조정은 어떤 순서로 할 거냐. 먼저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먼저 해야 돼요. 여기서 시분 계산을 합니다. 회사 계산 간사비는 지금 2천만 원이죠. 그때 상각 범위액은 어떻게 돼요? 상각 범위액은요, 무조건 5년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합니다. 업무용 수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하는 거죠. 취득가액이 지금 1억 5천만 원. 그죠? 5년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하는 거니까 0.2. 그죠? 곱하기 월수 고려. 근데 20기 초에 지금 취득했으니까 월수를 고려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 1억 5천만 원에 0.2니까 3천만 원의 상각 범위가 되는 거고요. 강제 상각이니까 무조건 세법상 3천만 원을 강사로 해야지만 돼요.
근데 장부에는 2천만 원 한 거니까 이 업무용 수용차에 대한 강사학은 무조건 5년 정액법 강제상각. 그래서 송금 산입 1,0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세법상 강사비로 송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된 비용을 집계하죠. 관련된 비용을 집계합니다. 그래서 관련 비용을 집계할 때는 세법상 송금에 산입된 강사비 2천만 원이 아니죠. 3천만 원이죠. 1천만 원만큼 송금산입 더해가지고 강제 생각하는 거니까 3천만 원이고요. 이거 이외에 기타 비용. 이외에 기타 비용이 좀 1,200만 원 있네요. 그래서 관련 비용을 집계하시고 관련 비용이 있으면 4,200만 원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면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하지 않고 관련 비용 집계한 금액을 전액 송금을 산입하고 사회 유출을 하는 거고요.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업무 사용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사적 사용 비용을 해가지고 또 송금을 산입하고 사회 유출하면 되는 거죠. 업무 사용 비율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했다면 총 주행거리분의 업무용으로 사용한 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관련 비용 집계한 금액분의 분자, 올해 개정됐죠? 분자의 1,500만 원. 이 차지하는 비율을 업무 사용 비율로 하는 건데 운행기록부를 작성했네요. 그러면 총 주행거리 12,000km 중에 그죠? 업무에 사용한 주행거리 9,000km.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율 해가지고 업무 사용 비율은 75%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25%는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사적 사용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사적 사용 비용이라고 해서 얘를 송금 불산입하는 거죠. 4,200만 원에 계산하시면 4,200만 원에 1-75%, 즉 25%를 곱한 금액이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사적 사용 금액은 1,050만 원 되는 거니까 그 1,050만 원만큼 송금 불산입하고 이렇게 얘들은 사회주. 대표이사가 쓰는 거니까 상여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근데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러면 업무 사용 금액 중 업무 사용 금액은 요거의 75%와 요거의 75%죠. 업무 사용 금액은 이렇게. 근데 그 업무 사용 금액 중 감가상각비에 해당 상당히 3천만 원의 75%, 요것도 8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또 송금 불산입하는 거죠. 송금 유보하고 나중에 800만 원 미달하게 되거나 처분할 때 그때 가서 송금산입 마이너스로 추인하는 건데요. 업무 사용 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 원 초과분을 계산하죠. 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업무 사용 금액 중 감가상각비는 3천만 원 곱하기 75%인데 그죠? 거기서 800만 원 뺀 금액. 그걸 업무 사용 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 원 초과분이라고 하고요. 요 금액을 송금 불산입 유보로 이렇게 세무적으로 또 하는 겁니다. 나중에 800만 원 미달하게 되거나 나중에 처분할 때 그때 가서 또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겠죠. 금액 계산해 보시면은 업무 사용 금액 중 감가상각비 는 3천만 원을 75% 하는 거니까 2,250만 원이고요. 그래서 800만 원 빼니까 1,450만 원 되는 거네요. 1,450만 원을 송금 불산입하고요. 예, 유보로 속처분하면 되겠습니다. 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세무조정 하시면 되고요. 요 금액이 각 사업연도 소금액에 미치는 수료가를 계산하시면 감가상각 시분 계산해가지고 1,000만 원의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그 다음에 사적 사용 비용에 대해서 송금불산입 1,050만 원 상여, 그리고 1,450만 원만큼 송금불산입, 업무 사용 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 초과분 해가지고 1,450만 원 유보. 그러면은 마이너스 1,000만 원 플러스 1,050만 원 플러스 1,450만 원, 수료가로는 1,500만 원 플러스.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업무용 수용차에 대한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하나만 더. 22번 문제. 감가상각 시분 계산에 대한 문제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계산 문제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22번에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인 주계사 A 국제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이 아니래요. 20기 사면도 업무용 수용차
B의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다. 제20기 말에 업무용 수용자와 관련된 유보잔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일단 2020년 1월 1일 날 임원 전용 업무용 수용자 B를 1억 2천만 원에 취득했대요. 사업에 사용을 시작했고요. 그 B는 개별소비세법 1조 2항 3호에 해당되는 수용자동차, 이제 업무용 수용차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업무 전용 장점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고 돼 있네요. 자, 먼저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먼저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자, 회사 계산 강사비는 지금 강사비가 장부에 2천만 원. 이 지금 여기 있네요. 그죠? 세법상 어떻게 할 거냐? 세법은 무조건 5년 정해법 강제상각. 그래야 되는 거죠? 5년 정해법 강제상각을 하게 되면 취득가액 1억 2천만 원이고요. 5년 정해법 강제상각이니까 0.2 곱하기 월수고를 해야 되는데 초에 취득했으니까 월수고를 할 필요 없네요. 그죠? 그럼 얼마 됩니까? 2,400만 원이 세법상 강사비가 돼야 되는 거고요. 업무용 수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은 5년 정해법 강제상각하는 거니까 2,400만 원만큼이 꼭 강사비로 돼야 되는 거죠. 송금산입 400만 원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 강사 시분 계산한 다음에 관련 비용을 집계하죠. 사실은 뭐 유보잔액을 물어본 기 때문에 유보잔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관련 비용을 사실 집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는 강사비 중에서 800만 원 추가번에 대해서 또 송금 불세입하면 되는 거니까. 왜냐면 관련 비용 집계해가지고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해서 업무 사용 비율을 초과하는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즉 사적 사용 비용을 계산해가지고 걔를 송금 불세입하는 거는 걔는 상여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본 건 좀 유보잔액을 물어봤으니까 사실은 뭐 2번, 3번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그냥 해보는 거예요. 관련 비용 집계를 해보면 여기 문제에서는 사실 필요 없는 거죠. 강사비는 2,400만 원이죠. 송금에 사입된 강사비 2,400만 원에 그 이외의 비용 400만 원 해가지고요. 관련 비용 집계한 금액은 2,800만 원 되는 거고요. 업무 사용 비율이 90%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바로 그냥 사적 사용 비용이 바로 나오는 거죠. 사적 사용 비용, 즉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2,800만 원의 10%인 거죠. 송금, 불산입 10%니까 280만 원. 그죠? 임원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상여.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유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2번하고 3번은 이 문제에서는 필요 없는 거였고요. 4번에 그러면 이제 업무 사용 금액 중 강사비. 업무 사용 금액 중 강사비는 2,400만 원에 90%로 곱한 금액이죠. 그죠? 그래서 업무 사용 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송금 불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 사용 금액 중 강사비는 2,400만 원에 90%로 곱한 금액이고요. 거기서 이제 800만 원을 빼면 되는 거죠. 업무 사용 금액 중 강사비 800만 원 추가분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360만 원이 되는 거네요. 2,360만 원을 송금 불사입하고 유보를 했다가 나중에 800만 원에 미달하게 되거나 처분할 때 가서 그때 가서 송금 산입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업무수용자 B에 관련된 유보잔액은 얼마냐? 감가상각 시분 계산과 400만 원의 마이너스 유보가 있고요. 마지막에 업무 사용 금액 중 감가상각 8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1,360만 원만큼 송금세입 유보를 했기 때문에 이거 두 개 고려하시면은 유보잔액은 마이너스 400에다 1,360만 원 플러스 960만 원이 이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된 유보잔액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이게 감가상각 지금 시부인 계산은 지금 문제 풀어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만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어차피 1차 시험은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실제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자신 있는 파트가 아니라면 괜히 문제를 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자신이 있다면 이제 오늘 해가지고 지금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쭉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를 보니까 충분히 나는 이해가 된다. 뭐 괜찮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가 나오면 푸는 겁니다. 이거를 1분 30초 내지는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2분 안에 한 문제씩을 계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 가지고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문제를 풀더라도 5분 이상 걸린다거나 뭐 3분, 4분 걸린다거나 애매한데 3, 4분, 5분 이렇게 걸려가지고 문제를 푼다면 안 가져가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문제 풀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강사학비는요, 실제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게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가져가지 마시고 정말 자신 있는 사람들만 감가상각 시분 계산에 대한 문제는 정리해가지고 가져가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감가상각비 요거를 정리하느니 차라리 기타세법을 한번 더 보는, 그죠? 국조법이나 조초법을 한번 더 보는, 그게 더 현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로 일단은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에 대한 내용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손금과 대손 충당금에 대한 문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